안녕하세요. 맥케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리보세라닙의 추가 적응증 확대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내년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 바이오의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죠. 오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바이오 대장주 최근에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이 HLB 관련해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이 신주로 이 셀트리온 쪽으로 이 거래가 되는 어떤 개념이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총을 거쳐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결의 이후에 내년도 이제 빠르면 이제 2월달, 3월달 관련되는 부분에 코스피 이전 관련된 어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이 기업의 어떤 신인도 재고라든지 수급상으로는 일단 패시브 자금입니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쪽에 패시브 자금의 규모 자체가 한 2, 30배 정도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큰 어떤 이제 HLB 입장에서는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 이전으로 갔을 때 이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자금 확보 차원에서도 뭐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효과에 뭐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전자투표를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진행하고 21일에 이제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개최가 되죠. 그래서 코스피에 편입하게 되면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같은 경우가,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의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종목을 이제 그 선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지수,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 KLX 뭐 헬스케어 지수라든지 이런 각종 지수들이 많은데 그 지수들을 수동적으로 그냥 편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금의 어떤 규모 자체가 최근에 ETF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 상장들이 많이 되면서 추종 물량들이 뭐 국내적으로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원활한 어떤 수급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향후 이제 파이프라인 어떤 개발에 부담을 뭐 덜 수 있는 걸 일단 분석이 되고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로 2,827억 정도를 조달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임상 시험 이런 활용 관련되는 목적으로 됐는데,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간암 쪽에서도 이제 수술 전 보조요법, 네오 어드반트 관련되는 부분과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이죠. 예, 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뭐 수술 전에 하는 것은 암 크기 자체를 조금 이제 줄여서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부분이고요. 수술 이후에도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이제 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조요법을 통해서 이 간암 치료 전반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적응증 확대 관련되는 방안을 어떤 검토 중이고, 이번 이제 올해도 항서제약과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고, 기타 지금 이제 경쟁 약물인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간암 수술준 보조요법이라든지 수술 후 보조요법, 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좀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간암 일체 치료제로 허가받으면 바로 이제 삼상으로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어떤 이제 자금 투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이 6월달 뭐 12월달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HLB가 이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결의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국내외의 이 금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코로나 때 이제 금리가 이렇게 급락할 때 S&P 헬스케어라든지 나스닥 헬스케어 주가들이 급등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때 펼쳐지면서 정말 뭐 2020년, 2021년 뭐 7월달, 9월달까지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인플레이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뭐 주가가 고점에서 심한 경우는 뭐 9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최고점 대비 있고요. 대부분이 뭐 이 반토막은 뭐 기본이고 급격하게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진들을 거의 이제 연차로 보면 한 3년 동안에 겪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3년간의 이 고금리 부담이 이제 작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올해까지도 이 금리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피크아웃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점진적인 어떤 저점을 지나서 본격적인 어떤 반등들이 내년도에 좀 기대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0.5%에서 올해 한때 뭐 5%도 넘었잖아요.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이 고점 대비 주가의 어떤 하락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자금 조달도 여건이 좀 개선되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뭐 기술력, 안정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HLB도 이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나름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좀 거두었고 M&A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작년에 좀 확보했고 올해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 어떤 흐름들을 좀 기반을 이 기간에 좀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분위기는 빅파마가 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특허 만료 전년도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급증하죠. 2000년도의 초반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빅파마들이 이제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제약바이오에서 M&A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이런 기술이라든지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의 어떤 멀티플이 올라가는 어떤 국면에 들어가는데 빅파마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 뭐 지분 확보라든지 M&A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딜을 할 때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피어 그룹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배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이제 축소되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딜할 때 어떤 비용 자체도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제 딜들이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요 임상을 거쳐서 NDA를 거쳐서 이제 승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뭐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NDA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 요 이제 고비를 넘어가서 이 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면 특허 만료 뭐 이후 전까지 새로운 어떤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HLB 입장에서는 내년도 이제 3월달, 5월달에 최종 결정들이 어찌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단계의 어떤 기업 가치로의 어떤 기대감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국면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 때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 뭐 존슨앤존스라든지 파이자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사노피, 리제로는 뭐 머크라든지 뭐 바이엘 여러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자본금 누적들이 현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본격적으로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금리 단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금리 단에서 나왔던 이런 딜수라든지 금액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제 멀티플 자체도 굉장히 급감을 했던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 해소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텍 관련된 어떤 기업 가치들도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국내에 한미약품이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약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제약바이오 이제 수익률 탑3 30을 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2015년도부터 한번 보면 이 당시 HLB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리보세라님의 위암 임상 1상이제 결과 발표가 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적응증이 이때 이제 위암뿐만 아니라 뭐 간암도 추가될 때고, 자, 이 당시는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때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좀 올라갔고, 2017년도에는 정말 이제 위암 3상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면서 2018년도까지 HLB가 이때는 거의 이제 넘버 3에 들어갔고요. 2배 가까이 올라갔고, 2018년도에도 100%.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4년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계열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라오게 되고 2019년도에도 43%까지 올라오니까 5개년 동안에 그 2019년도는 이제 그 올라왔다가 이제 상반기에는 임상사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그 진양원 회장님 이제 발언 이후에 굉장히 급락했다가 이 8월달, 9월달 에즈모의 어떤 이제 기대감과 발표 이후로 또 저점 대비해서 10배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이제 상승, 스키즈까지 나오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상당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할 때도 HLB는 여기 이제 안 나오죠. HLB 제약은 이제 HLB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자, 2021년도에 뭐 2022년도에는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HLB는 저점 대비해서는 100% 올라가죠.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나노코박스인가요? 예, 그 어떤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또 움직였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이 박스권을 움직였고 작년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도 7월 달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하락을 했고 작년도에는 이 또 이제 특정한 종목들은 또 차별적으로 ST큐브가 가장 많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HLB는 마이너스 연간으로 좀 마이너스였고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뭐 저점 대비해서는 50% 올라왔다가 또 이제 6월 달부터 빠졌다가 이제 다시 11월 12일 올라가서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은 52주 신고가 흐름. 올 초에 한 3만 원대 이제 뭐 부근 정도에라고 뭐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4만 원대 이제 초중반이니까 한 4, 50% 지금 올라가 있는 흐름으로 주가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장기적인 어떤 추세 흐름들도 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은 좀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주시하면서 살펴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